오늘 주인공이 사림인데 이 사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에 훈구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훈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번에 보니까 훈구의 권력 독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훈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조선은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태정태세 문단세 끝에 나오는 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인데요. 이 훈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즉위, 즉 왕이 되는 것을 도운 공을 세운 신하 출신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세조는 순서로 따지자면 왕이 될 수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급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왕은 사실 거의 이제 아버지가 임금이면 첫째 아들이 왕의 자리를 거의 이어받잖아요. 뭔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신 조선의 4대 왕 세종대왕. 그러니까 세종대왕 다음에 왕이 되신 분이 뭐 자막으로 나오겠지만 5대 왕 문종. 이분이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인데 문종이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문종의 아들 단종이었어. 그런데 이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말하는 세조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다시 말해서 5대 왕 문종의 동생인 거지.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실제로 똑똑한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이 세조가 자기는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형의 아들, 즉 자기 조카인 단종을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단종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본인이 7대 왕 세조가 된 거예요. 근데 세조가 왕이 될 당시에 이 세조 뒤에 서가지고 세조가 왕이 되는 걸 도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세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세조를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으니까 막 나라로부터 관직도 받고 막 노비도 받고 토지도 받고 엄청 잘 나가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겠지. 그들이 바로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들을 우리는 훈구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세조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로부터 하사받아서 토지와 노비도 굉장히 많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실하고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딸을 중전, 왕비로 시집을 보낸다든지 해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엄청 중앙의 정치를 장악하고 잘 나가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사림이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훈구 얘기를 왜 했느냐? 이제 지금부터 사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림의 정계 진출, 정치 진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 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올라가 봐야 돼요. 고려 말에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원나라가 고려에 간섭할 때 원나라 뒤에 빌붙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권문세족이라 불렸던 세력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권문세족의 불법과 권력 독점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이 새롭게 등장했었거든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어. 기억을 더듬어봐. 자, 고려 말에 개혁을 주장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는데 근데 개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이 신진사대부가 편이 갈라집니다. 신진사대부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고려는 이제 가망성이 없는 나라야. 차라리 우리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고려 없애고 새 나라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었고 또 일부 신진사대부는 신하가 감히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없애고 새 나라를 만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새로운 나라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 조선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협력을 했던 신진사대부들은 중앙정치로 진출을 했겠지만 조선 건국에 반대한 신진사대부들은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중앙관직에 진출 못하겠죠. 본인들이 하고 싶지도 않겠지. 새나라 건국에 반대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방으로 다 내려가.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다 각자 고향이나 지방에 내려가서 열심히 성리학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데 힘쓰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거지.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사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이들을 우리는 무슨 신진사대부라고 불렀냐면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불렀는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방금 말했다시피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간다? 지방으로 다들 내려가서 학문, 성리학을 연구하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꿈나무들에게 학문을 또 가르쳐주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제자를 계속 양성했을 거 아니야.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온건파 신진사대부로는 누가 있었냐면은 정몽주, 길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들이 바로 사림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림들은 지방에서 학문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중앙의 뭐 정치판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원래 상관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정치판으로 진출하기 시작해. 어떻게 해서 정치판으로 진출하게 되느냐? 때는 바야흐로 조선의 9대왕 성종 때였습니다. 세조 시기 지나고 세조 다음에 조선의 8대 왕이 예종이라는 인물인데, 예종은요 일찍 죽어요, 병으로. 그 왕이 된 지 13개월,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존재가 이제 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훌륭한 왕이죠. 성종 때였는데, 성종이 딱 왕이 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고 보니까 정치판이 개판이야. 왜 개판이냐면 훈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권력을 너무 독점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성종이 맞아들인 왕비도요. 그 당시에 첫 왕비가 몇 번 바뀌는데 첫 왕비가 훈구파 중에서도 제일 권력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었던 한명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명회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막 그랬거든요. 성종이 보니까 이 훈구파들의 어떤 그 권력의 횡포 같은 게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지. 성종이 안 되겠다. 훈구 세력을 조금 견제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훈구 세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거야. 지방에 옛날에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이들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림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는 관심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성리학적인 지식 수준도 높고 올곧고 바른 사람이라더라.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지. 그러면서 좋다. 지방에 있는 사림들을 정치판에 불러 올리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대표 사림들을 정치판으로 스카웃을 하기 시작하죠. 참고로 이때 스카웃됐던 대표적인 사림 중에 이제 김종직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비롯한 이 사림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사림들은 중앙정치로 올라와서 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종이 사림을 뽑아서 주로 어떤 자리를 주게 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중앙정치제도 할 때 3사 배웠었잖아요. 3사. 되게 중요한 기구지. 3사가 뭐였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요 묶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언론기관이라고 불렀어요. 왜 언론기관이라고 불렀어? 사실 언론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뉴스에서 막 비판하거나 잘못된 점을 꼬집거나 하는 게 언론기관의 역할이잖아. 3사가 조선에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언론기관 줄여서 언관, 즉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3사의 언관직의 사림들을 임명을 합니다. 사림들이 처음에 되게 깨끗했거든. 와가지고 이제 관직을 딱 받고 보니까 정치가 개판이야. 누구 때문에 개판이야? 훈구 때문에 개판이잖아. 그래서 사림들이 이 훈구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 훈구 세력이 저지르는 비리 이런 걸 사사건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 원래 정치판에 있던 훈구와 새롭게 등장한 사림, 이들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겠죠.